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 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예. 와우. 여러분 한 주 잘 쉬셨나요? 피비님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빗도님은요? Me too. 네, 1부 난 슬플 땐 힙합을 춰에 이어서 2부에서도 라마님 나와 계십니다. 라마님 1부 어떠셨어요? 지금 엄청 긴장 상태거든요. 너무 긴장했어. 제시 앞에 앉아 계신데 손이 발발발발발 떨리고 볼이 발발발발 떨리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했는데 근데 너무 패널 분들이 이제 막 토크 같은 것도 잘 이끌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조금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 편해진 것 같네요. 아 다행입니다. 너무 모범생이에요. 지금 너무 잘했는데 계속 자기 한계를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 그 욕하셔도 되고요. 오늘만은 청룡 부패장도 아웃. 아, 그쵸. 댄스팀 크루도 아웃. 아웃. 마운트 그냥 아웃. 마운트 아웃. 인간 라마로. 읽어서 인간 라마. 이상하네요. 뭐 모순적이네요. 인간지네 이런 느낌이네요. 죄송합니다. 꼭 네. 비유를 해도. 네, 그러면은 이제 2부에서도 라마님과 함께 난 슬플 땐 힙합을 쳐 라는 주제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라마님 춤 좋아하시잖아요. 예. 좋아하시죠? 오늘도 춤을 추러 가신다고. 아, 예, 그렇습니다. 연습을 하러 가신다고. 네, 사당역으로? 사당역으로 공연 연습하러 갑니다. 한 번 연습하면 몇 시간 정도예요? 한 이제 2시간 정도 하는데 네네. 약간 짧은 편에 속해요. 2시간이 짧은 거예요? 네. 공연 연습 같은 거 보통 이제 3시간, 4시간이 기본인 것 같고 다른 팀들 보면은 새벽에 이제 연습 잡아서 새벽 내내 연습하는 팀도 있고 거의 쉬지 않고 하나요? 네. 와, 대단하네요. 이게 체력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춤을 네. 추려면. 그래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스트릿맨 어, 파이터도 보고 계신가요? 이게 좀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보기 1부에 이어서 모든 게 빌드업 돼서 결국 이 질문 하려고 온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또 라마님을 왜 불렀으니까 어, 스트릿맨 파이터 보셨냐 이걸 질문하고 싶어서 1부 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혹시 보셨나요? 사실 근데 저는 비보잉을 주로 해서 네네. 사실 그 외의 장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트릿맨 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릿 하시는 분들이랑 코레오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한바탕 노는 그런 방송을 맞아요. 알고 있는데 약간 요새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릿맨 파이터를 그렇게 챙겨보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또 나온다고 열심히 클릭 찾아보고 했었어서 이제 여러 팀들 같은 경우 이제 막 뭐 위덴보이즈, 저스트 저크 이런 분들 클립을 다 봤는데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다 그쵸. 역시 춤으로 돈 벌고 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를. 약간 보시면서 존경심이 드셨군요. 그럼요. 혹시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보셨어요? 스우파? 스트릿 우먼 파이터도 네 봤죠. 아. 그럼 네. 그때는 이제 방송이랑 거의 같이 보신 거예요? 네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스트릿 우먼 파이터도 재밌게 봤었는데 특히 저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삐걸이 한 분 나오시거든요. YGX에 한 분 나오시는데 예리. 네, 그분 팬심에 봤습니다. 그분 네. 팬이셨군요. 역시 비보잉 사람. 비보잉 사람. 맞아요. 1부 때 그 얘기를 안 했죠. 그 라마님이 또 힙합 중에서도 비보잉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에 스트리트맨 파이터에서는 뭔가 비보잉적 요소가 있었나요? 비보잉적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맨 처음에 노리스펙 배틀에서 최영준님이 2000를 그냥 꽂아버리시는 걸 보고 투사우전드가 뭐예요? 2000라는 게 이제 물구나무를 서고 손을 모은 다음에 이제 약간 다리를 싹 모으면은 몸이 휘리릭 한번 빨리 돌거든요. 그게 이제 2000라는 기술인데 저도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왜 2000예요? 2000이에요 왜? 그게 이제 한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고 도는 게 1990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두 손을 모아서 도는 게 2000 기술인데 각각 뭐 1990년을 대표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2000년대에 나오는 기술을 대표한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마 1990, 2000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상징적인 거군요.
안녕하세요, 라마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프 더 레코드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보이 기술 중에 나인틴이라는 기술은 1980년대 이전에 나온 기술인데 그때 당시에 되게 혁신적인 미래의 기술이라는 의미로 나인틴 나인티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 서서 회전하는 나인틴 나인티스에서 약간의 변형을 줘서 두 손으로 서서 회전하는 기술은 그 다음인 2000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람쥐.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댄스 기술은 누가 개발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아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설마 사람이 이거를 하겠어?라고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도인 같은 사람들이. 네, 도인 같은 사람들 그런 걸 이제 프로 댄서들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무브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그 사람- 사람만 할 네. 수 있는. 그 사람 외에는 이 느낌은 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시그니처 무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그런 새로운 동작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비보이 마운트님의 시그니처 무브도 혹시 있나요? 저는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아, 시그니처라고 해봐야 그냥 다른 분들이 1시간 연습하면은 바로 딸 수 있는 그런 아. 것들밖에는 없는데 아하. 비보이 마운트님은 라마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름이 진짜 여러 가지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 빗도님이랑 피비님은 네. 이제 지금까지는 라마님의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스트리맨 파이터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먼저 말할게요. 식견이 짧은 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전 참고로 스트릿 누먼 파이터는 되게 열심히 봤는데 스트릿 네네. 맨 파이터는 사실 이번 녹음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그냥 클립을 찾아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수우파에서는 저는 홀리 뱅을 좋아했어요. 허니 제이 언니 좋아했고 네, 허니 제이. 리정도 좋아했고 다 너무 좋았어요. 리정 패션으로 오늘 네, 오늘 오신- 완전 리정 패션을 입고 왔어요. 오. 네. 이거 녹음 전에 꼭 언급해달라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너무 네. 너무 웃겨요. 근데 저는 약간 스맨파를 보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이제 수우파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 그 아이키님이 있었던 댄스 크루에서 훅에서 그 크럼프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되게 그냥 조금 하셔가지고 크럼프의 매력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프라임 킹즈라는 네, 크럼프를 그쵸. 전문으로 하는 진짜 몸이 이따만한 분들이 진짜 약간 싸움을 형상화한 진짜 남자스러운 맞아요. 그런 춤을 추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 크럼프로 댄스 배틀하면 무조건 크럼프가 이겨요. 너무 이게 확확 하는 게 있고 그냥 다 근육질에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그래가지고 좀 크럼프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크럼프 추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찾아보시고. 네, 그래서 그 춤의 매력이 뭔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왜 크럼프에 미치는지 알겠어요. 미쳤군요. 미쳤습니다. 좋습니다. 네. 피비님은요? 전 스맨파에 미쳤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 네. 스맨파 계속 그 전체 방송 보고요. 네. 그리고 꼭 울어요. 거기 우는 울어요? 장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항상 같이 눈물 흘리고. 진짜 열심히 보시는군요. 네. 왜 이렇게 울어 얘네 이런. 아니야, 다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울고. 그리고 저는 그 빗도님은 딱 프라임 킹즈라고 좋아하는 크루가 딱 있잖아요. 근데 전 못 고르겠어요. 너무 다 좋아. 왜냐면 그리고 크루마다 확실히 특색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못 고르겠는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크루는 뱅크투 브라더스라고 올드 힙합 하는 크루 있어요. 근데 참 피비님은 네. 한결 같아요. 그 수우파 때도 코카인버터라고 약간 마이너한 그런 마이너 씬에서 완전 뜨시는 그런 분들 크루 좋아했는데 B2B라고 하죠. 좋아하시는 스맨파 그 크루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빗도님도 취향이 참 대쪽 같으세요. 수우파에서는 홀리뱅을 제일 좋아하시고 스맨파에서는 그 프라임 킹즈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두 팀 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을 끝까지 밀어붙인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을 좋아하군요. 제일 섹시한 그룹들. 제가 몸을 좀 봐요. 아, 맵네요. 이거 방송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파이시하죠. 스파이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거는 한국에서 춤 잘 추는데 멋있는 남자들 다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춤이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 캐릭터가 다 다르고 그리고 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 있는 남성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되게 약간 사람을 구경하는 느낌? 진짜 저렇게 다 개성이 다 다르게 다른 춤들을 추고 다르게 생각하고 왜냐면 아까 언급해줬던 뱅크투 브라더스도 되게 희한했던 게 다른 그룹들은 막 경쟁하고 예를 들어 저스트 절크 같은 경우는 1등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뱅크투 브라더스는 그냥 약간 한량처럼 그런 즐기는, 바이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의 바이브가 다 다르고 또 개인들의 바이브가 음.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고 뭔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약간 그런 재미로 봅니다. 이채님 그래서 최애 크루가 어디라고요? 은근 이걸- 말 안 하시네요. 이거를 항상 숨기고 있었는데 저는 바타님한테 빠져가지고 아, 진짜 참 대쪽 같아. 진짜 이채님도 대중적으로 지금 바타님이 엄청 인기인 완전 지금 뭐라고 하죠? 아이돌 댄스 시안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완전 트렌디한 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이채님은 항상 트렌디한 거 트렌디한 거 좋아하셔. 참 참 좋아하셔. 좋아해. 위덴보이 사랑합니다. 아, 트렌디해. 대쪽 같아. 대쪽 같아. 아 그러면은 네. 라마님은 정말 궁금해요. 그 크루들을 하나씩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8크루를. 네. 그 중에 이제 어떤 크루가 가장 어. 인상적이셨는지. 저도 참 고르기가 어려운데 왜냐면은 클립을 보면서 막 노리스펙 미션에 K-댄스 미션이 뭐 그런 거 이제 다 있었잖아요. 뭐 세핑 챌린지 이런 것도 다 네네네. 미션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최애 팀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약간 지금 조금 인상적으로 남았던 거는 이책님이 좋아하시는 위덴보이즈랑 원밀리언이 그 엑소 노래로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위덴보이즈를 먼저 봤는데 처음에 그 시계를 형성하면서 하는 그 루틴이 있어요. 그거 네네. 보고 진짜 처음부터 너무 인상이 남아가지고 이거는 위덴보이즈가 이겼을 것 같은데 했는데 원밀리언에서 그 잔상처럼 댄서 한 분이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착지하면은 그 뛰어서 착지하는 것까지 다른 댄서분들이 카메라로 찍듯이 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보고 그 댄서분들의 아이디어에 약간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래서 아이디어에 놀라요. 뱅크투 브라더스랑 프라이드 킹즈 탈락 배틀하는 것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쵸. PBA 이책 빗더는 얼빠 몸빠로 되게 막 얘기했는데 여기 진짜 전문가처럼 해석하셔가지고 매 그라운드마다 빠지는 그런 크루가 다르시네요. 너무 웃겨. 그러게 뭔가 하나로 딱 정할 수가 없군요. 네. 춤 볼 때마다 진짜 춤적으로 존경심이 되니까 그렇군요. 그 라마님이 추천하시는 네. 재미 중독자 패널들에게 어울리는 춤 장르를 얘기해 보신다면. 저 사실 이거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이거 하나 들으려고 왔어요. 녹음. 저 사실 아까 라마님이랑 같이 걸어올 때 이거 미리 물어볼까 생각했는데 진짜 꼭 참았어요. 진짜요? 여기서 참았어요. 들으려고. 라마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빗도님 말씀을 드리면 네. 떨려. 아니 근데 그 빗도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연극 동아리를 하신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약간 네네. 도도한 그런 캐릭터에 몰입을 되게 잘 하신다는 걸 봤었어요. 그 그렇죠, 연극 그렇죠. 같은 것도 몇 번 보러 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가 왁킹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그 잘 어울린다. 왁킹에서 이제 그 왁킹. 가장 중요한 게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티튜드예요. 오. 약간 그 전문가 달라. 스맨파 어때가 이제 대표적인 왁킹을 하는 크루. 그런데 보면은 이제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갈 것처럼 아 그쵸 그쵸. 너를 잡아먹겠어. 잡아먹어 버리겠어. 유혹해 버리겠어. 그런 느낌이 되게 잘 내실 것 같아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그게 아닐까. 이미 재능이 있다. 네. 약간 립제이 그쵸, 보니까 네네네, 그 맞아요.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왁킹이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책님 말씀을 드리면은 아 네 저요. 이제 약간 이미지가 조금 젠틀하고 약간 중절모를 쓰고 카페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중절모에서 너무 킹받아. 네. 진짜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더킹 받아. 네 그래서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춤을 추면 갑자기 돌변 그러니까 엄청 젠틀하게 입고 그런 행사 같은 데 오시는데 춤출 때는 딱 돌변하고 빡빡 추는 그런 장르가 있거든요. 어떤 거죠? 팝핑이라는 장르예요. 팝핑. 네, 팝핑이라는 장르인데 뭔가 약간 절제돼 있으면서도 약간 젠틀하게 연출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점에서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끌리네요. 혹시 팝핀 현진할 때 팝핀인가? 아 그렇습니다. 팝핑 당연한 얘기래요. 날리고 싶었어요. 팝핀 현진할 때. 생각났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피비님은 그리고 마지막. 피비님은 이제 약간 절에서도 그렇지만 약간 그쵸. 조용하게 있는데 갑자기 풍차 돌리고. 네, 갑자기 풍차 돌리고 그런 약간 은은한 광기라고 해야 되나? 네. 정확해요. 약간 그런 약간 은은하게 시작해서 조금 노래도 은은한 노래에 맞춰서 추는 게 있는데 하우스라는 장르가 있어요. 발만으로 이제 약간 발재간을 타닥타닥 하면서 절정에서는 막 바닥을 짚고 내려가가지고 막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플로어 동작들을 하고 뭐 그런 점에서 은은하게 시작했다가 약간 본인의 어떤 무언가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가지고 약간 서사가 있는. 저 한 가지 말해도 돼요? 네. 피비님 실망한 표정이 역력해요. 왜냐면 피비님은 올드스쿨 나 힙합 올드스쿨 힙합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좋아한다고 들어가지고. 네. 올드스쿨 힙합 어울릴 것 같나요? 네. 근데 올드스쿨 힙합이 네 이런 관상의 분들이 많으세요. 관상으로. 여기에 이제 벙거지 모자 쓰시고 약간 오버핏의 티셔츠에 네. 오버핏 바지 이렇게 입고 막 뱅크투 브라더스 보면은 그렇게 입고 추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저희 동아리에도 그런 식으로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이런 인터넷에 짤로 돌아다니는 진짜 광기둔 그런 걸 보셨군요. 네. 그러면 약간 이번에 추천을 받았는데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피비님이랑 빗돈님은 만족하셨나요? 근데 저도 약간 힙합 댄스 좋아해가지고. 답이 정해져 근데 있어. 왁킹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 근데 생각도 못했는데 왠지 재능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도예요. 팝핀 지금 약간 팝핀 괜찮은데? 이 생각했어요. 당신도예요. 하우스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올드스쿨 힙합이야. 근데 장르를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근데 힙합인데 올드스쿨은 아닌. 사실 약간 좀 세련된 힙합. 네, 리정 느낌. 리정 느낌으로. 저 요즘 리정처럼 힙합에다가. 입고 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달라고 입고 왔네요. 한번 말해주세요. 피어싱 할걸. 뿌까머리도 하고 오시고. 좋습니다. 이층님 어떠셨어요? 팝핀 마음에 드시나요? 저요? 팝핀 너무 좋은데요? 사실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나 팝핀 쳐도 될까? 이층님은 팝핀 하도 여기 상반신만 화려하게 팝핀 하실 것 같아요. 안 움직이고 그 귀찮아. 자리에서. 맞아.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좀 그래 왔지만 저희가 진짜 춤을 너무 몰라요. 그래도 수면파는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약간 춤에 대한 약간 기본 지식 같은 게 진짜 없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고 어떤 순수한 저희들의 프리스타일 질문 시간이 있겠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빗돈님이랑 피비님도 뭔가 평소에 이런 게 없습니다. 춤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봐 주세요. 마치 아까 제가 이런 춤은 누가 개발하는 건가요? 이런 것처럼. 그런 거죠. 순수한 프리스타일 질문. 춤출 때 패션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떤 패션을 보통 춤추실 때 그 추구하시는지 라마님께서. 저는 조금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편한 거랑 그리고 입었을 때 조금 태가 잘 나오는 패션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이 좁은 거는 제가 청바지 보고 비보잉에 입문했다고 했는데 청바지 입고 하면은 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약간 펑퍼짐한 추리닝 같은 거를 입고 해야지 저는. 조거 팬츠 이런 거. 네, 맞아요. 근데 왜 비보잉은 청바지를 입고 했대요? 그 공연은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청바지가 그냥 그때 입고 맞아요. 싶어서. 약간 의상에 따라서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리고 의상 같은 게 또 약간 댄서 같은 것도 스맨파 보시면은 네네. 다 뭐 배틀 같은 거 나가거나 퍼포먼스 같은 걸 할 때 약간 카메라를 노려보거나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약간 몰입을 해요.
네네. 약간 댄서로서의 자신한테 몰입을 하는데 그걸 잘 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저는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분은 약간 캡 모자 있잖아요. 캡 네네. 모자를 눈을 이렇게 가리고 항상 가리고 하시거든요. 아. 눈을 이렇게 왜 그렇게 가리냐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가리는 게 더 멋있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을 위해서 시야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시야를 포기하고 멋을 택해서.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춤을 춘다면 전 이런 패션으로 추고 싶어요. 저 원래 카고 바지 많이 입잖아요. 카키색 네. 하고 위에는 그냥 나시나 좀 가벼운 거 입고 네. 비니 쓰고 좀 펑퍼짐한 비니 쓰고 또 눈 가리고 이렇게 추고 싶어요. 힙합을. 그런 패션에 어울리는 춤이 있을까요? 그런 패션이 약간 힙합 같은 힙합 같은 장르가 음. 그런 장르일 것 같아요. 피비님은 어떻게 옷 입고 춤 추시고 싶으세요? 저는 엄청 펑퍼짐한 바지에 이런 것처럼 좀 엄청 펑퍼짐한 옷 입고 되게 흐물흐물 이렇게 추고 싶어요. 도인같이. 완전 올드스쿨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이런 패션에는 어떤 춤이 어울리나요? 근데 이런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펑퍼짐한 바지 입으면 약간 모니카 같은 패션 아닌가요? 아. 약간 그래서 흐물흐물하는 춤을 추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약간 조금 디테일한 선이 살아있는 와킹이 생각났거든요. 오, 와킹 참 약간- 좋아하시네. 마킹이 어울릴 것 같다. 흐물흐물이라고 하면은 스타일에 따라서 뭐 다 다르지만 와킹도 그럴 수 있고 하우스 그럴 수 있고 하우스 잘 어울리세요. 꾸준히 밀고 계시네요. 알았어, 해볼게요. 피비님 하우스 집 좋아하잖아요. 알았어,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또 피비님 뭔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나요? 근데 저 지금 너무 애 같은 질문인데 너무 너무 좋아요. 그거 이렇게 막 그 뭐지 그거 투사우즌? 네. 2000나 막 그런 거 할 때 네. 윈드밀 막 돌고 할 때 네.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걸 이제 안 아프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윈드밀 할 때 골반 다치고 어깨 다치고 아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얼추 모양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별로 안 아픈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돌 때 저 그거 봤거든요. 무슨 카지노 스핀? 네. 이렇게 막 완전 꺾어서 돌잖아요. 저스트 절크 메가 크루 미션에서. 네. 그래서 너무 저거 손목이 너무 다 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하시는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다. 카지노 스핀이 또 비보이 카지노 분이 제일 즐겨 쓰시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름을 따서 만든 건가요? 네. 카지노로 사람은 살아 계신가요? 진조쿠로의 처음 알았던 사실. 막내예요. 진조쿠로. 신조쿠로가 그 비보이 국가대표.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네요, 그러면? 네네.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이채님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수준 낮은 걸로. 수준 낮을수록 좋나요? 네. 수준 낮을수록 가산점 드립니다. 연습하다가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그건 아니면 공연 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없었나요? 공연 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요. 네. 근데 이게 이 길어봐야 정도면 되나요? 네.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립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 근데 그거는 네. 준비성의 네, 문제인가요? 준비성의 문제고 보통 이제 다 처음에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다 다녀오시죠.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거 갑자기 생겼는데요. 네네. 그 라마님도 프리스타일 춤을 좀 추시나요 평소에? 그냥 뭐 공연 연습하는 거 말고. 공연 연습하는 거 말고 이제 보통 이제 레파토리라고 하는데 기본기들을 이제 엮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틀 행사 그런 거 나갈 때 이제 자기 레파토리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즉흥에서 자기가 떠오르는 동작들을 선보이면서 이제 춤을 추곤 하거든요. 네. 배틀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프리스타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레파토리 같은 걸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배틀도 하셨어요? 네. 배틀 세상에. 재밌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연히 라마님이 영상 하신 거 보다가 제 동생의 친구분이 또 댄스를 하시는데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댄스 씬이 좁구나. 질문 있습니다. 네. 댄스 씬은 정말 좁나요? 댄스 씬이 정말
좁다고 느낀 게 군대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명을 스맨파를 보면서 다시 뵙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요? YGX의 무두동님께서 무두동. 군대 후임으로 오셨던 분이셨어요.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6중대. 아 의견이셨군요. 네. 그랬는데 그 평소에는 그러니까 저도 많이는 뵙지 못했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는데 평소에는 진짜 그냥 다소곳하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다소곳하고 계시다가? 얌전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몇 번 한 번씩 이제 장기자랑으로 춤 한번 보여주시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댄서로서의 몰입 그게 되면서 눈이 획가닥 바뀌고 그리고 약간 군대 생활복 같은 경우가 그렇게 춤을 추기에 좋은 핏은 아닌데 그냥 반팔 반바지 허접한 반팔 반바지 그렇게 입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시 프로는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무드독 화이팅. 아 그랬군요. 네. 라마님도 장기자랑 같이 나갔대요. 네. 아. 그리고 풀이 한껏 죽어서 다시는 장기자랑으로 춤을 하지 않았다. 아. 원래 그런 거죠. 인생 도처 유상수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순수한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빗도님? 네네네. 네 그럼 이제 난 슬플 땐 힙합을 쳐 라는 주제로 빗도가 골라온 그림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빗도님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어떤 거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림책은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의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입니다. 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네, 뭔가 난 슬플 땐 힙합을 쳐. 하지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재밌긴 한데 네, 그럼 저도 작가님 소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님은 1973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나셔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셨는데요. 그 유년 시절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삐삐롱 스타킹이라는 이 아동 문학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아 나도 그림책 작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작가님께서는 1996년에 프랑스 몽트레 도서전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주는 미래의 인물상을 수상하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셨고 또 1997년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퐁피두 센터의 그 포스터 작가로 일을 하시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알레마냐 작가님은 상을 또 진짜 굉장히 많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2001년에는 프랑스 국립현대예술협회에서 선정한 주목할 만한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시고 2007년에는 파리에 간 사자라는 그림책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상을 직접적으로 수상을 하시지 못했지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이나 뭐 안데르센상 같이 굉장히 유명한 아동문학상의 수상 후보로 여러 차례 지명이 되시는 등 세계적으로 이 그림책 씬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계신 작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가님의 대표적인 그림책으로는 정말 멋진 선물이야. 난 원숭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파리에 간 사자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바로 2014년에 출간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되게 대단하신 작가님이네요. 네, 너무 좋은 작가님이고 진짜 이 작가님 그림체가 너무 약간 콜라주를 한 것 같은 독특한 그림체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줄거리 소개는 오랜만에 책 낭독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서 네, 해드릴게요. 네. 5 친구가 있었어요. 어딘가 하나씩 부족한 친구들이었어요. 첫 번째 친구는 배에 큼직한 구멍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몸이 꼬깃꼬깃 주름져 있었어요. 세 번째 친구는 몸이 물렁물렁해서 힘이 없었어요. 늘 피곤하고 졸렸지요. 네 번째 친구는 모든 게 거꾸로였어요. 코끝은 땅을 향하고 발은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5번째 친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5번째 친구는 팔다리가 짧고 몸은 찌그러진 커다란 공처럼 생겼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 못난이었어요. 5 친구에게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다지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요. 5 친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컹거리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누가 가장 못난이인지에 대해 입씨름을 하곤 했어요. 그래도 즐겁기만 했지요. 어느 날 어딘가로부터 낯선 친구가 찾아왔어요. 낯선 친구는 잘생긴 얼굴에 완벽한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코는 오똑했고 몸은 날씬했어요. 구멍이나 주름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머리카락마저 길고 탐스러웠어요. 모두 여기에서 뭘 하고 있니? 완벽한 친구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5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맙소사,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 무엇이든 할 일을 생각해내야지. 완벽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완벽한 친구에게는 5 친구가 한심하게만 보였어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아. 화가 나려다가도 구멍으로 빠져나가거든. 구멍 친구가 말했어요. 이것 봐. 나는 여기 주름 사이사이 추억들을 가득 간직하고 있어. 주름 친구가 말했어요. 그 사이 물렁 친구는 스르르 다시 잠이 들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 거꾸로 친구가 말했어요. 아, 맞아. 난 모든 걸 망쳐버리지. 하지만 어쩌다 내가 뭔가 해내면 정말 기뻐. 모든 게 엉망진창인 친구가 말했어요. 그때 5 친구는 깨달았어요. 자신들은 전혀 못난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5 친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분으로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완벽한 친구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바보가 된 기분을 느꼈답니다. 네. 낭독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저 이번 주제가 난 슬플 때 힙합을 춰, 춤을 춰였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본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되게 근본적인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도 제목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야지만 사실 이 책의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 등장인물들이 전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뭔가 누군가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 특징을 장점으로 되게 승화시키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듣고 뭔가 이 문장과 굉장히 잘 맞는 주제를 다룬 그림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희가 오늘 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자신의 몸의 장점과 단점을 뭔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뭔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스맨파, 수우파를 보면서 되게 리스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약간 본인들의 되게 체형을 되게 잘 살려가지고 춤 장르를 선택하시고 어떤 거는 나는 뭐는 포기하고 진짜 근육질이신 분들은 크럼프를 하시고 얄쌍얄쌍하신 분들은 뭐 하우스를 하시던지 막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신체적 조건이나 아니면 나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잘 살릴 것은 잘 살려가지고 뭔가 그런 어필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들도 춤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나는 이거를 하는 게 좀 부족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책님이 가지고 오신 양한다 시인의 전주곡이라는 시에서도 뭔가 내가 안다고 했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른다는 걸 느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뭔가 춤을 출 때도 춤을 추면서 점점 내가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를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오히려 또 연습을 하면서 뭔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또 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저는 아주 한 번에 골랐답니다. 그랬군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읽으셨나요? 라마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2부의 서두를 스트릿맨 파이터로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스트릿 댄스라는 주제에 약간
과몰입을 해서 이 동화책을 그림책을 봤었는데 네. 사실 스트릿 댄스라는 게 비주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막 다 꺼져가는 무너져가는 허름한 집에 5명의 못난이들이 살고 있는데 뭐 힙합 같은 경우도 이제 흑인 유색인종 사이에서 약간 빈민가의 유색인종 사이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락킹 같은 경우도 퀴어 클럽에서 이제 남자들을 대상으로 약간 남자들이 여성성을 좀 강조하면서 나온 춤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라서 스트릿 댄스가 그렇게 조금 여기에 나오는 그 반짝반짝한 친구처럼 양지에서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다들 이제 이 허름한 집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허름한 곳에서 시작이 됐었지만 지금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스트릿 댄스라는 장르가 조금 느껴졌어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오, 되게 멋있다. 확실히 전문가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 피비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우선 그 오늘 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까 라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해도 그냥 흔들면 된다고 하신 것처럼 뭔가 춤에 대한 진짜 마인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조금 부족해서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읽다 보면 그 사이 물렁 친구는 스르르 다시 잠이 들었어요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들 막 나는 구멍이 뚫려서 뭐 화가 숭숭 화가 빠져나가 이러는데 물렁 친구는 조금 부족해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역시 그런 거 약간 언더독 좋아해. 그쵸, 혼자 약간 이게 있는 친구들. 근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부족한데 뭐 나는 부족해서 이걸 할 수 있어를 말하기보다 뭐 어쩐데 약간 이런 게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그렇군요. 이책님은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 5친구가 다 개성이 엄청 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이번 주제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개성하면 춤이죠. 그렇죠. 개성하면 춤이고 뭔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춤을 추다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이나 이런 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또 그 몸에 대해서 아는 것도 나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맞아. 나라는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개성이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시에 전 춤을 추는 사람들을 봤을 때 혼자 추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 약간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거나 아니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춤에 대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춤을 같이 추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수우파나 수면파를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춤 문화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각자의 개성을 좀 인정하면서도 그 각자의 멋을 서로가 공유하고 공동체 자체가 참 멋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게 읽었네요.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 뭔가 이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단점을 뭔가 장점으로 승화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 콤플렉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혹시 여러분들은 본인의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아니면 하나의 나의 스타일로 승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좀 고민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약간 항상 체형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흔히 말하면 하체가 탄탄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스타일에 대한 고민 많이 했어요. 옷을 너무 잘 입고 싶은데 제가 특히 한창 뭐 자라나는 시대 때는 막 스키니진이 유행이고 그런 10대 때. 10대 때 나는 근데 나랑은 어울리지 않은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 많이 해보고 맨날 청계영 제가 이런 고민할 때 아빠께서 청계영 만화가님이 이제 만화를 연재하신 것 중에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뭔가 옷을 여러 번 입어보고 하는 그런 만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냥 옷을 가서 많이 입어보고 그냥 네 스타일을 찾아라. 그래서 그 만화를 보고 저도 옷 진짜 많이 입어보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비록 뭔가 스키니한 그런 진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지만 나는 카고 바지 같은 거 입으면 잘 어울리구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을 오히려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의 맵시를 알아가게 된 것 같아서 이거는 내 콤플렉스로 뭔가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을 내가 뭔가 대신 좀 패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내가 승화시켰구나 라고 생각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일부에서 라마님이 처음 춤을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나를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 연습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을 때도 그냥 그 전에는 연극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될까? 내가 너무 좀 답답한 느낌인데 나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쩌다 보니까 동아리 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딱딱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성격이에요. 뭐 마치 스맨파의 영재처럼 그런 강한 리더십으로 팀을 끌기가 어렵고 항상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되게 그걸 연극을 운영하는 게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빗동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더 좋았다고 말해줬을 때 되게 생각이 바뀌고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비님은 그런 뭔가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획 짜는 거랑 막 이렇게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저 일기예보도 진짜 안 보잖아요. 맞아, 좀 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뭐 오늘은 뭐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서 나가야지 뭐 이런 계획 같은 걸 잘 못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거 계획을 뭐 꼼꼼히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걸 못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약간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우산 안 갖고 왔으면 비 맞으면 되지. 그리고 계획 없이 사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요즘은. 그 재미를 느끼고 계시군요. 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는 워낙 그런 걸 못하니까 항상 뭐 뭔가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부 스케줄이 항상 안 맞고 제가 그래서 그런 큰 시험을 항상 잘 어려워하거든요. 뭔가 스케줄을 빡빡하게 세워서 해야 하는 뭐 수능이나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20대 되니까 오히려 좋아. 멋대로 살 수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라마님은? 저는 그 춤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춤 시작하고 이제 얼마 동안에 콤플렉스가 뭐였냐면 팔다리가 조금 긴 체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춤추고 이럴 때는 너무 다른 옆에 사람들에 비해서 파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팔다리가 긴 사람들이 춤을 출 때 마주하는 난관 중에 하나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보잉 기술 이름 중에서 스레딩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좀 팔다리가 기니까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손을 넣고 이렇게 하는 그걸로 되게 유기적으로 춤을 구성할 수 있는 무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하면서 콤플렉스를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팔다리 긴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무브먼트네요, 정말. 네. 살짝 지금 보여주셨는데 아마 그것도 팔다리가 긴 사람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약간 자신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또 누군가 그거를 비슷한 사람이 또 그거를 계속 하고 맞아. 이어져 있는 기분이 들고 맞아. 좋네요. 맞아요. 빗도님의 그림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책냄새 킁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난 슬플 땐 힙합을 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확실히 춤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유익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 스매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라마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되게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춤을 안 추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춤을 소개하고 이런 자리가 크게 없는데 뭔가 이렇게
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춤 이야기를 이번에 좀 깊게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 뭔가 라마님의 춤 교실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순수한 질문 언제 해봐요.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춤 배우고 싶어지네요. 이게 최고죠. 네. 네, 재미중독자는 시즌 3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 혹은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팟빵 댓글창이나 재미중독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재미중독자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모든 게 다 새삥인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